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2025년 11월 21일 오후 4시입니다. 오늘 오전에 발표된 한국갤럽의 주간 여론조사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지난주보다 1%포인트 오른 43%입니다. 국민의힘은 지난주와 동일한 24%입니다. 43대 24입니다. 아주 큰 차이입니다. 이재명 대통령 국정평가는 지난주와 거의 같습니다. 지난주는 59%, 이번 주는 60%입니다. 그런데 이 중도층의 여론이 결국 선거 향방을 결정을 하는데 중도층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. 중도층의 경우에 민주당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2%포인트 오른 44%입니다.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난주보다 3%나 떨어져서 16%로 나타났습니다. 중도층에서 민주당 44, 국민의힘 16, 이거는 거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격차입니다. 44대 16입니다. 44대 16. 중도층에서 민주당 지지 44, 국민의힘 지지율 16%입니다. 진보 보수는 막 고정적으로 어떤 성향이 결정되어 있다고 본다면 중도가 선거를 결정하는 그 요인인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나오고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. 즉 지난주는 42대 19였는데 이번 주는 44대 16으로 격차가 더 커졌다는 겁니다. 42대 19에서 44대 16%로 격차가 4%포인트 더 벌어졌다. 지난주에 있었던 일로 해서 국민의힘의 중도층 지지율이 더 떨어졌다.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지난주에는 주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놓고 한동훈 대 민주당의 격투가 벌어졌는데 국민의힘은 여기에 명함을 올리지 못했다는 겁니다. 국민의힘은 그 주장하는 바가 너무 거칠고 논리가 부족하니까 자연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어떤 개인기로 해가지고 지금 민주당을 상당히 압박하고 있고 지난주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대장동 항소 포기 잘한 거냐가 29%밖에 안 되고 잘못한 것이다가 48%나 되었는데 그러나 국민의힘이 역할이 거의 없으므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변동이 없고 오히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더 높아졌다 하는 현상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또 하나 관심 가는 대목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과 야당 가운데 어느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하는가라는 문항입니다.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가 42%입니다.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가 35%입니다. 42대 35로 민주당 후보를 선호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. 42대 35. 그런데 지난달 같은 조사에서보다는 이게 민주당에 유리하게 국힘당에 불리하게 되었습니다. 지난달 같은 조사에서는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가 39%, 그게 아니고 야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되어야 된다가 36%, 오차범위 아니었습니다. 39대 36인데 이제는 거의 더 벌어져가지고 42대 35로 더 격차가 벌어져서 그만큼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화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. 여기서도 이제 중도층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가 중요합니다. 지난달 중도층에서는 오는 지방선거에서 여당을 찍겠다는 사람이 지난달에는 38%, 야당이 36%였습니다. 중도층에서 그랬다 이거죠. 중도층에서는 그러니까 비슷했다는 겁니다. 38대 36으로. 근데 이번 달을 조사를 해보니까 여당 찍겠다는 중도층이 44%, 그리고 야당 찍겠다가 30%입니다. 그 격차가 13%포인트로 커졌습니다. 전달에는 2%포인트였는데 14%포인트로 확 커졌습니다. 중도층에서 그렇습니다. 즉 중도층에서의 여론 변화는 국민의힘에 극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왜 이렇게 됐느냐는 결국 장동혁의 국민의힘이
유리한 조건을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유리한 찬스를 잡고도 계속 헛발질을 하고 있다. 그 대부분이 장동혁 대표 입에서 나오고 있다. 우리가 황교안이다 라고 선언을 했다든지, 윤석열 씨를 만나고 나와서는 윤석열과 뭉쳐서 싸우자 이런 메시지를 던진다든지, 또는 당내에서 지금 잘 싸우는 한동훈 전 대표를 징계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든지, 한동훈 전 대표의 맹활약으로 검사 시절 그리고 법무장관 시절의 맹활약으로 론스타 소송에서 완승을 했는데도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의 공적을 드높이기는커녕 오히려 시기 질투하는 모습을 당 지도부가 보여주고 있다든지 하는 게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한국의 중도층에 영향을 끼쳐서 중도층이 국민의힘에 등을 돌리고 있는 경향이 확실하다,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. 이제 점점 선거가 다가오면은 국민의힘 안에서 장동혁 노선에 대한 비판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, 오는 12월 3일 비상계엄 1주년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 여론의 압박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. 국민의힘은 지금 뭐 기본적으로는 윤의게인 당입니다. 국민의힘은 지난 1년 동안의 비상계엄 사태에서 아주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. 12월 3일에는 한동훈 전 대표의 지휘하에 18명이 그래도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에 찬표를 던졌는데, 그 뒤에 당내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작년 12월 18일 한동훈 전 대표를 몰아내는 식으로 가고, 그 뒤에 다시 윤의게인 세력이 당권을 잡았다가 후보를 내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아주 이상한 형태를 보이다가 결국 윤의게인 세력의 대표 김문수 후보를 내었다가 큰 차이로 지고, 그 다음에 또 후임 당대표를 결정하는 데서도 윤의게인 세력 장동혁 씨를 후보 당대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윤의게인 세력이 장동혁 씨를 대표로 만들어내고, 그 장동혁 씨가 윤의게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극우 세력과 연대하려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 일련의 흐름 속에서 한국의 중도 세력이 등을 돌리기 시작을 했고, 그 경향이 점점 가속도로가 생기고 있다 하는 게 현재의 분석입니다. 그러나 이 상태로 계속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복잡한 상황이 연말까지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 전 대표가 기존 그 망하는 노선을 버리고 한동훈 노선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의 여부죠. 윤의게인 노선으로 지난 대통령 선거 말아먹고 다시 윤의게인 노선으로 오는 지방선거를 또 망칠 것이냐, 아니면 이번에는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한동훈 노선으로 돌아가는 극적 선택을 할 것이냐가 내년 지방선거의 승패를 결정할 가장 큰 변수라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